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어, 들리시면, 아무거나 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벼락부장님? 아, 네, 잘 들립니까? 네. 희연쌤 들어와 주셨네요. 체크님 들어오셨고, 원하는 대로님도 들어오셨고, 벼락부장님, 들어오셨네요. 어, 일단, 오늘은 바로 그냥 사람들 모이나 안 모이나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음, 두근두근 모래알림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드픽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카카오 뷰, 그거를 쿠팡 파트너스나 어떤 뉴스픽 이런 거랑 연계해서 자동 발행하거나 유입을 시키는 것에 대한 그런 자동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코드 또한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코드 또한 드려서 그걸 활용하도록 만들어 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에드픽입니다. 에드픽. 저도 사실은 에드픽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는 쿠팡 파트너스랑 뉴스픽은 하고 있었는데 에드픽은 할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에드픽을 이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드픽을 추천받아서 좀 보니까 에드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본인 광고나 또는 어떤 쇼핑 메이트나 광고 메이트 활용해서 활용도가 높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콘텐츠 개발한 것도 음, 뭐, 어, 팔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할 방법을 당연히 바로 생각했죠. 히어스님, 예, 오랜만이네요. 네. 제가 채팅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채팅을, 네. 어, 히어스님 너무 반갑네요. 네. 그래서, 어, 에드픽에서의 자동화를 위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 에드픽에서의 API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하는지, 허용을 하는지를 알아봤어요. 자, API는 어떤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일부 기능들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어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드픽에서 어떤 쇼핑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광고 메이트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일반 유저들이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쇼핑 메이트에 들어가서 상품을 선택해서 링크를 따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API를 사용을 하면 그것들을 쉽게 따올 수가 있거든요. 어, 에드픽에 대한 설명은 따로 크게 드리진 않을게요. 에드픽에서는 크게 쇼핑 메이트, 광고 메이트, 지식 마켓 등이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익화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거는 일단 쇼핑 메이트입니다. 쿠팡 파트너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쇼핑에 대한 링크를 그러니까 퍼뜨려서 그거에 대한 유입을 시킨 다음에 본인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수익으로 쳐주게 되는 거죠. 쇼핑메이트,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API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API를 프로그래머하는 방법도 배울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을 해서 오늘은 카카오 뷰에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배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주 내지는 다음 주랑 연계된 때에는 트위터에도 발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트위터 코드는 다 이미 됐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이 지금 에드픽을 사용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번 제가 사실 이거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제가 많이 퍼뜨리진 못했습니다. 퍼뜨리지 못했고 제가 일부러 끊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트윗이 되죠. 트윗 지금 총 30개의 트윗이 1시간 만에 된 거죠. 사실 API를 사용하면은 서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분에 한 번씩만 시도를 합니다. 더 빠르게 하면은 서버에서 즉 에드픽 측에서 제재가 오기 때문에 1분에 한 번씩만 리퀘스트를 날려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거죠. 그림을 따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 형태로 해서 링크에 있는 그림이 따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트위터에 대한 API 그 다음에 액세스 코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트위터에 트윗하는 방법들은 이미 이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공유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링크는 공유해 달라고 하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딴소리로 갔는데 여튼간 트위터도 됐긴 됐는데 오늘은 카카오 뷰에 대해서만 빠르게 살펴보고 끝낼 거예요. 즉 에드픽 플러스 카카오 뷰. 자, 에드픽 같은 경우에 API를 살펴보면 에드픽 센터에 가보면 여기 보면 AP 광고 툴 API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고 툴 API. 자, 광고 툴 API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API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광고 메이트 캠페인하고 제이슨 API, 쇼핑 메이트 추천 제품 제이슨 API, 커뮤니티 홈페이지 제작용 SDK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다음 쇼핑 메이트랑 광고 메이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는 API를 제공하더라. 네. 쇼핑 메이트와 광고 메이트. 즉 API는 쇼핑 메이트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고 광고 메이트 API는 광고 메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건데 이 형태가 제이슨 형태예요. 제이슨 형태. 앞으로 계속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태, 뭐 정보기관의 데이터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어떤 데이터 규격이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XML 자 써볼게요. 예전에는 XML 형태로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XML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서버에서 주거니 받거니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제이슨으로 많이 주거니 받거니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있어요. 예전에 XML은 그냥 표준 규격을 정해놓고 API 그 인터페이스 통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였는데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파이썬의 어떤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이 다 제이슨의 형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슷하기 때문에 제이슨 형태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버에서 이 제이슨 형태나 XML 형태로 다운을 받게 되면 그 다운받은 데이터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 즉 파싱 한다고 그래요. 파싱. 파싱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내에서도 있습니다. 파싱하는 부분이. 그 파싱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것이 더 편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옛날부터 XML 사용했었으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 잘 나가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편하게 좀 더 사용하는 방법이 제이슨이다. 따라서 제이슨을 갖다 여기서 제공한다네요. 제이슨은 데이터의 형식이다. 데이터 형식, 즉 광고 메이트 캠페인에 대한 데이터 형식이 제이슨 형태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더라는 뜻입니다. 쇼핑 메이트 한번 들어볼게요. 쇼핑 메이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부터 볼게요. 마지막 설명부터. 매우 중요한 건데 API는 이 인터페이스는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최대 1분의 1회로 한해서 호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API 호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용자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유념하셔야 돼요. API 호출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60초 뭐 더 짧게는 안 되죠. 60을 부리면 안 돼요. 60을 부리면 잘립니다. 잘려요. 자 보면은 뭔 짓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의 응답 형태가 오더라. 이게 제이슨 형태입니다. 제이슨 데이터 형식.
이런 JSON 데이터 형식은 보통 이제 중괄호 대괄호 중괄호 이게 이렇게 다운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그럼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링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링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죠. 근데 이 데이터 정보는 어디 통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거기에서 포토 정보를 가져오겠다. 이런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죠. 이걸 프로그래밍화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받아오면 JSON 파서를 통해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파싱을 하고 파싱된 데이터 정보에 접근하기만 하면 돼요. 접근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을 구분해서 에드픽에서 여러분들을 구분을 해내야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거잖아요. 그 구분하는 것이 요겁니다. AFF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AFFID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도 따로 이거를 적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회원 아이디, 너를 구분할 때 쓰는 아이디야 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꼭 아셔야 되죠. 어디 부분에 돼요? 리퀘스트인 이 부분에도 당연히 이 아이디가 들어가고 내가 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이거를 한번 이걸 복사해서 한번 쳐볼까요? 웹상에. 자, 이거 있죠? 이거. 이 내용이 지금 여기 UC 624 막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데이터 형태가 보통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이터 형태가 디코딩 됐을 때 보이는 것이 결국에 아까의 요런 답이다. 그죠? 요런 답. 이걸 갖다가 인코딩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알아먹을 수 없게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복사해서 이상한데 정말 맞냐 그 데이터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이슨 파서라고 하는 그런 거 아무거나 찾아갖고 온라인상에 찾아갖고 이거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네. 복사가 안 됐나요? 붙여 넣어 볼게요. 어디 갔지? 이거 왜 열렸을까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디코딩 돼서 나오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왔어요. 아, 이건 지금 저기네요, 근데. 여튼간, 이런 식으로 제이슨 파스를 통해서 하니까 제대로 나오죠. 여튼간, 이게 다른 에드픽에서는 보통 보면은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분들은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서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세스 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에드픽에서만큼은 그냥 겟방식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냥 이것만 날려주면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제이슨이나 이런 것들 서버에다 리퀘스트 보낼 때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포스트맨. 여러 가지 서버나 서버 클라이언트 테스트 할 때 쓰는 게 있는데 그냥 용어만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버 통신할 때 쓰는 건데 자 여기다가 아까 주소를 넣고요. 아까 주소인 요거죠. 요거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get 방식으로 해서 send를 날려볼게요. 데이터 형식은 JSON 형태.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버한테 날린 거예요. 에드픽 서버한테 날리니까 서버에서 응답을 준 게 이렇게 온 거예요. 원래는 서버에다가 응답을 요청할 때 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에드픽은 필요 없어요. 매우 좋죠. 그래서 가입 절차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해줘야 될 거는 내 아이디만 넣어주면 돼요. 얘 아이디만. 요거요. 아이디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받아온 정보들을 보면 정보들 볼게요. 정보들 보면
어, 에드픽에서 추천한 상품 모음입니다 하고 쭉 나와요. 자, 이거 갖다가 쭉 받아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그죠? 가격 정보도 나와 있고, 포토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뭐 이런데, 사실 우리는 뭐 트위터의 자동 발행 같은 경우에는 링크만 있으면 되고, 중간에 프로덕트 네임 같은 거는 필요하겠죠. 프로덕트 네임 같은 게 필요하고, 사진 같은 건 사실 필요 없고, 링크만 있으면은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즉, 요거 링크, JPG 링크 말고, 요 링크, 쇼핑메이트에서 얻은 추천 상품 링크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제목에서 얻어오겠죠, 제목. 요거 제목. 그죠? 제목에서 얻어왔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뷰도 마찬가지죠. 프로덕트 네임하고, 즉,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 그 다음에 링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링크를 따서 오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웹페이지나 이런 거 만들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네임하고, 프로덕트 네임하고, 어, 뭐, URL만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네, 됩니다. 포스트맨입니다. 포스트맨. 혹시라도 나중에 포스트맨입니다. 포스트맨. 네. 서버 통신에서 확인할 때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랑 어떤 걸 공부할까? 요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보통 API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거나 리퀘스트, 즉 크롤링의 리퀘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포스트 방식하고 get 방식을 조금 이해하시면 그 패킷 분석이 더 쉽습니다. 혹시 저한테 얘기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 없죠? 어, 잠시만, 제가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나 모르겠네. 쪼이님 지금 와서가 무슨 말이죠? 많이 오셨네요. 조제님 오셨고, 어, 포스트맨은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같이, 이거와 같이, 포스트맨은 그냥 서버한테, 아까 에드픽에서 이런 거를 알려줬어요. 너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서버한테 이거를 리퀘스트 날려줘. 그러면 내가 응답으로 요 아래의 정보들을 줄게. 라는 거죠. 근데 요 링크가 제대로 살아서 리스폰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포스트맨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히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즉, 요 아까 링크 문제니까 제이슨 형태로 해서 리스폰스가 이렇게 오죠.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쪼이님 되셨나요? 크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혹시 이거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계속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답니다. 그죠? 즉 우리가 프로그램상 넣어줘야 될 부분은 이 아이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링크를 통해서 리퀘스트만 알려주면은 리스폰스로 이 정보가 오니까 이 리스폰스 온 정보를 제이슨 파서로 돌린 다음에 거기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서 카카오 뷰나 또는 트윗에 자동 발행해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음. 제가 스피커를 꺼놓은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볼까요?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에드픽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에드픽 관련한 API 사용법 혹시 없을까요? 그냥 간단한 거라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체크님. 부끄럽긴요. 혹시 쿠팡 파트너스 아십니까? 쿠팡 파트너스.
체크님 쿠팡 파트너스 아시죠? 예, 쿠팡 파트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하지만 에드픽을 요즘에 더 많이 쓰는지는 않고요. 쿠팡 파트너스 많이 쓰는데 에드픽도 요 근래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에드픽을 사용을 해서 자동 발행하셔서 수익화를 보시라고 준비를 한 시간입니다. 네. 체크님, 좀만 에드픽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쿠팡 파트너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화 내는 부분에 에드픽의 API를 살펴본 거고요.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 몰라요. 다 모르니까 저도 몰랐는데 뭐 공부하면서 네,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어떤 질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쪼이님, 제크님 또 오신 분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조제님, 꽃밭 제꽃무늬님, 네, 오케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잠깐 볼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에드픽 같은 경우에는 링크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했을 때 수익뿐만 아니라 뭐 설치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치를 다운받아서 설치했을 때 수익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게 쿠팡 파트너스는 그냥 구입에 대한 거고요. 에드픽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에드픽 같은 경우에는 쿠팡 파트너스는 자기가 본인이 구매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IP 바꾸고 뭐 방법이 있겠지만 에드픽은 본인이 구매를 해도 이 에드픽을 통해서 구매를 해도 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런 뭐 장점 아닌 장점이 있죠. 그거는 에드픽은 제가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본인이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쿠팡 파트너스의 일종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에드픽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와서 그걸 갖다가 어디에 카카오 뷰에다가 발행을 한다고 했어요. 자, 카카오 뷰 발행을 볼까요? 제 카카오 뷰입니다. 카카오 뷰인데 제가 카카오 뷰 채널이 40개 있죠.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를 잠깐 보면 제가 어저께 이건 자동 발행을 지금 막 시켜버린 거고요. 제가 여기 하나 중간에 테스트하려고 에드픽 관련된 쇼핑메이트에서 가져온 정보로 에드픽 발행을 한 겁니다. 발행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단순히 쇼핑 관련된 것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발행을 이것도 자동으로 시킨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받아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API 사용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카카오뷰 보드 발행 자동화는 카카오뷰 보드 발행 자동화 유튜브에 설명이 더 돼 있긴 합니다.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같이요. 일단 에드픽 쪽의 코드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에드픽. 자, 볼까요? 개별, 잠깐만요. 자, 프로그램의 구성은 한번 다 줄여볼까요? 줄이는 단위는 함수라고 하는 펑션 단위로 줄여주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이거 트위터네. 네, 잠깐만요. 오늘 카카오 뷰 먼저 살펴보기로 했죠. 에드픽 카카오 뷰. 네. 전지 프로그램이 좀 짧더라고요. 네. 자, 보면은, 프로그램을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볼게요. 네. 일단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그 메인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렇게 호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들을 호출하는데 이 함수가 모르실 수도 있을 거니까. 자,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는 변수가 있고요. 변수들은 이제 어떤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는 게 있고, 그 변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일을 시키게 하는 놈이 있는데, 그 일을 시키게 하는 놈,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이런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존재를 하네요. 어떤 함수가 존재하냐면, 우리 말로 설명해 보면 사실은 함수가 한 4개밖에 안 돼요.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돼요. 첫 번째,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크롬 드라이버는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크롤링 할 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가진 패키지들을 가져다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을 설치까지는 아니고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exe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 파일을 가져와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즉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있겠죠. 로그인은 카카오 뷰니까 카카오의 접근, 즉 로그인하는 일을 시키는 놈이에요.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에드픽, 내가 이제 카카오뷰 보드 발행을 하려면 에드픽에서 정보를 받아와야 됐잖아요. 아까 API를 써서 아마 받아오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온 정보, 에드픽에서 받아온 정보, 쇼핑메이트 정보를 퍼블리싱합니다. 즉 카카오뷰에 보드 발행 자동화를 시키게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카카오뷰 보드 발행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낮추고요. 에드픽 한번 볼까요? 자, 에드픽에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에드픽에서는 어디 갔죠? 아까? 자, 이 리퀘스트만 날리면 된다고 해요. 이 리퀘스트를 날리려면 이거 한번 반만 봐볼게요. 네, 이 리퀘스트를 날리려고 하면은 요 앞에 edpic co.kr 그 다음에 API SDK shopping.php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까지 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크롤링의 방법 중에 그 셀레니움 말고 리퀘스트란 방법을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리퀘스트에다가 그 정보들을 실어주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를 적어줘요. 요 아이디는 지금 같지가 않냐고 그럴 텐데 요 아이디는 위 상단에 사용자 입력 정보에다가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개인이 여기다가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죠. 요 뒤에 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적어볼까요? 네.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받은 리퀘스트의 정보가 이렇게 URL 정보며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거 형태는 또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시면 돼요. 리퀘스트 방법입니다. URL 정보와 어떤 헤더 정보, 파라미터 정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파라미터에 우리 아이디를 갖다 날려줍니다. 리퀘스트 하면 리스폰스가 당연히 오겠죠. 서버를 통해서 리스폰스가 오면 리스폰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밑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제이슨 파서입니다. 제이슨 파서를 통해서 제이슨 형태를
파이썬의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형태로 만들어줘요. 즉, 프로그램 형태로, 프로그램을 파싱을 시켜주는 겁니다. 파싱을 시켜준 다음에, 그 파싱된 정보를 까서 만들어주면 되죠. 까버리면 돼요. 그죠? 자, 이거 내용을 보면, 이 리스폰스 받은 거에 제이슨 파스로 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해요. 아이템스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했고, 아이템스의 0번의 리스트의 P라는 거는, 이거 단순히 보면 돼요. 단순히. 이 아이템의 이 리스트, 아이템 0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 0번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0번에 대한 리스트에 몇 번째를 그거를 정보를 가져올 거냐라는 건데, 그런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파이썬의 결국에는 리스폰스 받은 거에 대한 정보를 파이썬에서 말하는 딕셔너리 구조나 어떤 리스트 구조에서의 정보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가져오게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파이썬 시간이나 이럴 때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데 이건 그냥 리스트, 이게 리스트고요. 리스트의 0번째 정보, 0번이 리스트거든요. 이 리스트는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 형태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가져올 수 있고, 몇 번째, 이것들을 좀 전부들 쭉 가져와요. 전부들 쭉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product info 언더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 리스트에 저장된 걸 가지고서 찾아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네임이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아까 프로덕트 네임. 지금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프로덕트 네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파싱된 정보를 갖다가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글링 좀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긴 합니다. 제이슨 파스에서 제이슨 형태의 파싱된 정보를 분석하는 거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튼간 이 정보를 갖다 가져와서 정보를 갖다 저장을 했어요.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이썬의 딕셔너리나 리스트 형태의 분석을 통해서 저장을 했다. 그 저장된 정보를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가지고서 근데 저장된 정보 중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거는 URL 정보, 그죠? URL 정보랑 프로덕트 네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두 개만 정보만 가져와서 쓰입니다. 실제로 이제 퍼블리싱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보드 제목을 입력한다든지 보드의 설명을 입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지금 동작을 하겠죠. 이거는 리퀘스트 방법이 아니고 셀레니움 방법으로 우리가 보드 내에 제목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링크에 대한 걸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함수 내, 즉 여기서 이 시키는 놈 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크롬 브라우저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니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에드픽에서 정보 가져오는 부분, 에드픽에서 정보 가져오는 부분은 파싱하는 부분하고 파싱된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 저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보드를 발행하면 되겠죠.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카카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적어요. 그죠? 제가 이거 몇 번 제 거 여기 대해서 그랬는데, 자, 제 거 아이디는 뭐 알려드릴 수 있죠. 아이디 적고 패스워드 적고 여러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채널 아이디를 적습니다. 채널 아이디가 뭐예요? 채널 아이디는 여기 설정에 가보시면 채널 관리자 가보시면 네, 관리자 가보시면
잠깐만요. 네, 관리자가 오시면 여기 채널 URL의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뒷부분을 따와서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드를 발행할 때 어떤 종류의 것이냐를 선택을 하시게 돼요. 그때 뭐 저는 쇼핑 정보니까 쇼핑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영어를. 그 다음에 에드픽 식별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드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 아이디, 여러분들이 아마 로그인해서 가져가면 여기 아이디가 적혀 있겠죠. 이 아이디를 갖다 적어주면 사용자 입력 정보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시면 돼요.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보면 낫죠. 제 패스워드를 좀 적을게요. 네, 패스워드 적고 자, 발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이쪽에 떴네요. 지금 제가 잘못 설명해 드렸네요. 제 프로그램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디 패스를 직접 적는 방법하고, 이렇게 입력받아서 로그인 과정을 하는 과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로그인 직접 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디 패스를 직접 받게 하면은 2단계 인증이면 뭐며 이거를 제대로 못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드는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즉 여기서는 그냥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거는 직접 입력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로 나눠 드리는데 이후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부의 코드는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약간만 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자, 2단계 인증. 아주 귀찮은 2단계 인증을 잠깐만 할게요. 이 단계 인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2단계 인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디 패스워드를 프로그램 내에서 입력을 받게끔 하면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좀 바꿔놨어요, 제가. 네, 2단계 인증은 끝났고요. 네. 2단계 인증이 끝나면 이제 에드픽에서 정보를 뭐 받아오겠죠? 받아왔네요, 벌써. 그죠? 받아왔네요. 순식간에 API 사용하면 정보가 쉽게 돼서 여기 보면은 보드에 대한 정보를 막 적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보드 발행 부분이죠. 보드 발행 부분. 이 데이터 정보들은 현재 에드픽에서 정보 가져온 정보들이고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셀레니움이라는 방법 사용해서 내용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드 발행 하나 발행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15분 정도? 네, 이렇게 되면은 타임 값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1분 안에 가능하겠죠? 30초 안에도 가능할 겁니다. 일부러 지금 타임 값을 늦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발행을 자동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보드 발행은 안 되고 있죠. 자, 10개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카카오에서. 하루 보드 발행 수는 10개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걸로 돌리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질문 있을까요?
이 코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제가 나눠드리면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보시고, 나중에 이후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파이썬을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 뭐 딥하게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냐면, 애드픽 부분의 리퀘스트 부분, URL 채워지고, 이 헤더나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가 채워지고, 사실 리퀘스트 방법은 제가 최근에도 많이 이제 리퀘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즉, 어, 어떤 그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직접 보내잖아요. 그 리퀘스트에는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AFF, ID 이런 것들이 지금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맺어놓은 어떤 규약에 의해서 정보들을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리퀘스트를 날릴 수 있고 서버는 그에 대한 응답을 주기 때문에 그 응답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SON이나 XML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로 줍니다. 그걸 갖다가 파싱 간단히 JSON이라는 함수 써갖고 파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이런 형태로 해서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형 접근하는 방법에 의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접근하는 방법들이 리스트나 어떤 딕셔너리나 뭐 셋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구글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이 한 번 정도 쭉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뭐 또 파이썬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더 들어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실행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을까요? 조제님, 네. 종이님, 체크님, 번듯한 루키님, 네. 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수아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역시 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고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기본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실전을 계속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요런 프로그램들이 밑바탕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걸 사용을 해서 수익화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수익은 제가 이거 에드픽을 얼마 시작한 지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 다시 한번 초기 15분 미더 에? 초기 15분 미더분 유튜브로 유튜브에 녹화가 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에 부분 뭐가 궁금할까요? 어떤 게 에드픽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음, 에드픽은 기본적으로 API가 이 에드픽 센터에서 광고 툴 API 여기 부분에 들어가면은 API라고 하는 탭 부분에 쇼핑 메이트 추천하는 제이슨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렸고, 제이슨에 들어가 보면은 요거를 리퀘스트로 날려주면 되더라. 리퀘스트 하면은 리스폰스에 대한 정보가 이런 제이슨 형태, 즉 데이터 형식이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오더라. 그 제이슨 형태를 가지고서 파싱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고, 접근하는 데이터 형태에 접근하는 방법, 즉 파이썬의 리스트나 딕셔너리에 데이터 접근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뭐 구글링 하셔서 파이썬의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를 검색을 하시면 그런 접근 방법은 다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따로 나중에 추후 파이썬 수업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런 형태로 되더라.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셀레니움이나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처럼
그 공식적으로 서버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어서 그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제가 제공을 하는데 웬만하면 API를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보통 셀레니움이나 리퀘스트를 사용하면 그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밑에 내려가 보면은 최대 1분의 1회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1분의 1회 아닌 것들 제약사항들도 더 많아요. 근데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써놓은 것 같고요. 서버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제약사항들이 있다는 거가 API를 사용하면 단점인데 API는 쉽게 누구나 신청을 해서 사용 권한만 받으면 되더라. 더더군다나 에드픽 같은 경우에는 뭐 액세스 키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빠르게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에드픽 같은 경우는 기본 그 포스트가 아닌 겟 방식의 HTTP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들을. 나중에 기회 되면 포스트 겟 그뭐 딜리트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릴게요. 앞선 요약 15분은 이랬습니다. 에디픽에 대한 API 정보들은 어디서 받아오는지.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서 네가 쇼핑메이트, 에디픽 쇼핑메이트를 통해서 이 광고 활동을 했으니까 내가 수익을 제공해줘라는 거를 구분하는 아이디가 여기 있다. 이 아이디는 프로그램상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가 좀 에드픽만의 좀 다른 경우 API 사용법이라고 보면 사용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수지큐님, 네, 수지큐님, 실수태그님도 들어오셨고요. 벼락부장님 처음 오늘 들으신 거죠? 맞나요? 처음 들으시면은 여러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계속 들으시면은 포기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기만 안 하시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에드픽이나 여러 가지 수익 낼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접근을 해서 뭐 하다못해 뭐 인스타라도 그 인스타에 대한 팔로우 늘리는 거라도 접근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개발을 개인적으로는 취미죠. 뭐 취미 사실은 뭐 돈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받으셔서 응용을 조금만 하시면 되니까 그 응용하는 부분에서의 그 프로그램 공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벼락부장이 두 번째구나. 그렇군요. 프로그램은 요거를 끝내고 바로 줌에서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은 짤막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하고 에드픽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그 트윗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트위터에 대한 제가 오늘 안 드리는 이유는 이걸 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의 그 결과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트윗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뭐 카카오뷰는 뭐 수익이야. 뭐 요즘에 뭐 그죠? 카카오뷰는 보드 발행비만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채널이 제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트윗으로 얼마나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 같이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케이요. 그러면 제가 그 줌 정보를 드릴게요. 줌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셔서 코드를 받아가시면 되고 질문을 편하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렇게 할까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에드픽은 다른 플랫폼보다 API가 더 사용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몇 줄에 끝났잖아요. 사실은 이게 몇 줄인가요? 이게 끝났어요. 이게 에드픽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게 이 몇 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링크를 따기 위해서는 에드픽에서 상품을 검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링크를 각각 따서 그걸 갖다 복붙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반면에 매우 쉬운 방법이죠. 매우 프로그래밍 좀 기반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히 지금 제가 30개 넘게 발행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트윗할 때. 이게 지금 받아온 정보들이거든요. 받아온 정보들을 그대로 트윗할 때 트윗해버렸습니다. 한번 결과까지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뭐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 말씀드리고 잘 나오면 잘 나왔다 말씀드리고 사실 그 유입 루트는 여러 군데로 만들어 놓은 게 좋기 때문에 굳이 트윗에서 많이 막 몇천 몇만을 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단 몇 건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루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니까 계정을 늘려버리면 사실 되거든요. 계정을 늘리고 내용을 달리하면 되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쇼핑 메이트를 했지만 쇼핑 메이트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API에서 광고 메이트도 할 수 있죠. 광고 메이트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제이슨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해서 발행해버리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줌 정보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줌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저희 그 오픈방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오픈방 정보도 드릴게요. 채팅창에 오픈방 정보를 먼저 드릴 테니까, 매주 있는 수업 이외에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하시다가 오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줌 시간에 다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인 방에 줌 정보를 올릴 거고요. 제 오픈방에 메인 드릴 거고, 여기다도 드리겠습니다. 자, 줌 시간에 다시,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맨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제가 계속 준비를 많이 할게요. 재미도 있고 해서 저도 계속 하는 면이 있거든요. 수익은 점점 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입을 많은 부분에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 53분인데 여기까지 끝내고 줌 회의 통해서 바로 코드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만 찍겠습니다. 이게 이걸 남겨야 돼서 자, 오케이요. 사진은 이 정도면 됐고, 자, 그러면 요 룸은 여기까지 하고 끝냈고요. 줌을 통해서 볼게요. 줌을. 암호가 있나요? 그 링크 바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암호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링크만 드리면 되는 줄. 회의. 오케이. 여기다도 드리고, 여기다도 드리고. 네. 자, 여기까지 끝낼까요? 여기는? 예, 끝내고 줌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코드는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낼게요. 랜드 종료하겠습니다.